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싱글 오리진 커피하고 블렌드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싱글 오리진 커피라고 하면 한 지역에서 재배된 커피를 싱글 오리진 커피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에티오피아 하면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하면 콜롬비아.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서 뭐 농장이라든가 품종도 사실 섞이지 않는, 엄밀히 보면 섞여 있는 품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한 지역의 한 농장에서 만들어진 품종을, 커피를 싱글 오리진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뭐 핸드드립 할 때 쓰기도 하고, 뭐 매장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할 때 쓰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금 추출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스프레소 머신에다가 싱글 오리진 커피를 하면 그 싱글 오리진이라는 게 다른 커피들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유한 그 커피의 장점들이나 단점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뭐 개성 있는 맛이 나오겠죠. 뭐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가공 방식, 그리고 뭐 품종에 따라서 좀 선명한 그 커피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 게 싱글 오리진이라서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개성이, 그 재미가 있어요. 블렌딩 커피라고 하면, 블렌드 했다라고 하면 이런 싱글 오리진 커피들을 섞어 놓은 거예요. 에스프레소 머신에다 쓸 수도 있고 브루잉에다가 쓰기도 하는데, 사실 브루잉 할 때는 블렌드를 많이 쓰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에스프레소 머신에다가 많이 사용을 했죠. 블렌드는 각각 커피들을 다른 것들을 섞기도 하고 로스팅 포인트를 달리해서 섞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점들을 좀 만들어서 상호 보완하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 블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맛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점, 뭐 다크하거나 좀 고소하거나 이런 느낌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좀 더 강한 커피들로, 뭐 로부스타라든지 뭐 브라질이나 이런 것들을 섞기도 하고, 좀 산미라든가 화사한 느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나 케냐 커피를 좀 섞기도 합니다. 근데 요것들은, 블렌드는 뭐 맛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제품의 균일성을 위해서 하기도 해요. 이거는 앞서 스타벅스 영상에서 말을 했지만, 커피를 많이 쓰고 있는 회사는 물론 그렇겠지만 많이 쓰지 않는 회사에도 블렌드 커피를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1번 블렌드와 2번 블렌드가 있다고 하면, 1번 블렌드는 어떠한 비율을 통해 가지고 1번 블렌드만이 가진 뭐 쌉싸름하고 달콤한 느낌의 뉘앙스들을 전반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2번 블렌드는 좀 산뜻하고 화사한 과일 같은 계열이다 라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블렌드 커피들이 바뀌더라도 전반적으로 그 느낌은 같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항상 예가체프 지역에서 나오는 뭐 아리차 품종을 썼다 라고 하면, 이게 뭐 쇼트가 나거나 뭐 수확이 일정하지 못한다거나, 내가 그걸 수급하지 못했거나, 아니 보관이 잘못해서 이 콩이 뭐 안 나오거나 전체적으로 수준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수준에 비슷한 다른 콩을 찾아서 대체해가지고 블렌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2번이라고 하는 블렌드의 커피가, 그 커피가 없더라도 그 커피 2번의 뉘앙스는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업적으로 봤을 때 2번 블렌드가 잘 팔려서 꾸준히 팔리고 있는데, 콩 하나의 문제로 못 팔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이라는 새로운 뭐 이름을 만들거나, 2번이라는 이름을 만들거나 이런 캐릭터를 좀 입혀서 실제로 내부에 사용되는 커피들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커피 2번의 전반적인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핸드드립 대회나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블렌드를 브루잉 할 때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어떠한 경계라든가, 예전에는 이랬으니까 계속 이렇게만 할 거야 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브루잉 할 때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면은 새로운 콩을 섞어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블렌드 했다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동일한 맛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콩과 콩을 섞어놨기 때문에, 내가 이 콩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스쿱을 커가지고 갈았다면 이게
내가 1대1로 비교를 했던 게 그대로 섞여 있는지, 아니면 그 내부 안에서 콩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1대6이 됐는지, 아니 1대9가 됐는지 6대4가 됐는지는 모르는 얘기잖아요. 하나를 커피콩 100알을 사용한다면 50개의 알과 50개의 알이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리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추출이 온전하게 똑같이 들어갈 리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커피 한 봉투 안에 그 블렌드가 완벽하게 다 섞여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커피를 꾸준하게 여러 잔을 추출했을 때 전반적으로 그 커피가 주는 느낌이 블렌드의 개성이다, 그 블렌드의 캐릭터라고 보면 되고, 저는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싱글 오리진 한 종류의 커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을 때 뭔가 선명하고 캐릭터는 분명합니다.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맛을 전달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단점이 명확해요. 뭐 부족하게 단맛이 조금 부족하거나 무게감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싱글 오리진으로 커피를 추출을 해서 판매를 할 때 보면, 싱글 오리진이라고 하는 건 커피의 개성을 느끼게 해주기 위한 로스팅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다크 로스팅을 했을 때는 일정 부분 비슷한 뉘앙스로 커피들이 수렴하기 때문에 라이트한 로스팅을 해서 그 커피에서 나올 수 있는 미디움 라이트나 라이트 정도를 해서 그 커피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개성을 보다 살리려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렇게 로스팅 된 커피들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을 했을 때 추출이 수월하지 않고 뭔가 조금 부족한, 이거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이 정말 잘 느껴지는데 바디가 약할 수도 있고요. 커피가 잘 안 녹아나니까 이런 느낌들,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텍스처가 주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렌딩 커피를 쓰는데, 블렌딩을 하게 되면 라이트하게 로스팅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메인 블렌드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로스팅 포인트가 조금 더 많이 간 다크한 커피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쌉싸름한 느낌도 있고 텍스처라든지 크레마 같은 것들도 잘 나오는 성향을 띠게 되어서, 아무래도 저는 블렌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로스팅 포인트를 조금 더 에스프레소 추출이 수월할 정도로 갔을 때도 이 커피의 개성이 좀 나온다면 저는 싱글 오리진으로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지인들 중에서 싱글로만 판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라이트 로스팅 혹은 다크 로스팅을 해가지고, 근데 작업성 면에서는 좀 수월하거든요. 섞거나 콩을 계량해가지고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한 개만 무게 넣어가지고 로스팅 하니까 전반적인 로스팅실에서 작업성도 좋아집니다. 이거는 로스팅 하시는 회사든 커피를 받아서 쓰시는 회사든 고민을 해보셔서 맛을 보고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블렌드 커피가 저가라고 하는 인식은 또 버려야 돼요. 좋은 커피들을, 더 싱글보다 더 비싼 커피들, 그리고 고가의 커피들을 잘 블렌딩하면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컵노트들이 많이 나오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블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